대표형 8번 함수의 최대와 최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먼저 이걸 보자마자 진수 조건부터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 보시면 결국은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로그가 등장을 하면 진수 조건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더라도 요 범위 내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한 놈은 밑이 9인데 한 놈은 밑이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이 통일되어야 계산하기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쪽 밑을 3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쪽 밑을 9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얘를 3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진수의 루트가 등장을 해서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무리함수를 다루는 것보단 그냥 다항함수를 다루는 게 우린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fx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밑을 9로 통일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5-x로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밑을 9로 통일하는 방법은 2분의 2죠. 그래봤자 1이니까 사실은 원래 거랑 똑같지만 이때 요 2분의 2에서 2를 밑에 지수로,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로, 그래서 분모는 밑에 지수, 분자는 진수의 지수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밑이 통일됐으므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5-x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요. 물론 로그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 자체를 그냥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을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밑이 9이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진수가 누구냐 하면요. 요 부분이 진수거든요. 요 부분이. 이 얘기는 진수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로그의 값도 커진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전체 로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진수가 최대일 때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거기에 로그를 취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요 3차 함수의 최대값을 요 범위 내에서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놈이 그래프를 한 방에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개형을. 왜? 이 3차 함수는 전개해봤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교점이 마이너스 4와 5인데 마이너스 4에선 중근이니까 이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요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은 당연히 언제야? 극대값이 될 때, 극대가 될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거 배웠죠?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경우에 여기 요 점, 그 다음 요 점, 극대점, 그 다음 여기 어디? 변곡점이 각각 1대 1대 1이 된다라는 걸 배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5가 되면 변곡점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극대점은 2가 된다라는 걸 미적분 1의 심화 개념 시간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치?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나는 하나도 모르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그냥 미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녹색 부분을 그냥 gx라고 한다면 g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하면요.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뒤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해봤자 2배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4로 묶어주시면 얘는 10-2x 빼기 x 빼기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됩니까? x 플러스 4가 되고요. 요거 정리해 주시면 6-3x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에서 극소 갖는 거 맞죠? 그 다음에 x는 2에서 극대 갖는 거 맞습니다. 그치?
게다가 이거 한번 더 미분해 볼까요? 하는 김에 이거 한번 더 미분하면 얘는 6-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6-3x에 빼기 3x 빼기 12가 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뭐 그 변곡점을 갖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적분원 심화 개념을 보시면 선생님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3차 함수의 극대나 극소 중에 하나가 0인 경우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극대점이 되고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변곡점이 된다는 거. 이거 아시면 굳이 이런 계산을 해서 극대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그냥 내분점 찾아가지고 x는 2에서 극대이자 최대이겠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g의 2 값이 결국은 최대값이 되는데 여기다 2 넣으면 3 곱하기 6의 제곱. 그래서 이놈이 72가 됩니다. 3 곱하기 미쳤구나. 3 곱하기 6의 제곱이면 108이 됩니다. 108. 그죠? 왜냐하면 36 곱하기 3이니까. 그렇다면 이 전체 로그 함수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 바로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108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108까지만 써도 되지만 굳이 또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9라는 놈은 3의 제곱이고요. 108이라는 놈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3의 세제곱 27의 4배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만 본다면 2분의 3 바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러면 이 문제 하나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그 함수가 등장했다고 해서 실제 로그 함수를 미분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밑이 1보다 큰 걸 확인하고 진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된다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차 함수에서 깨알같이 우리 심화 개념 시간에 배웠던 이런 내용들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x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미분 가능한 함수죠. 게다가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y의 프라임은 x제곱분의 x분의 1 곱하기 x 빼기 자연 로그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x제곱분의 1로 묶어주시면 1 마이너스 자연 로그 x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요 항상 0보다 큰 놈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이놈이니까 결국 x는 이꼴 2에서 얘가 0이 되고요. 2보다 큰 값에서는 음수, 2보다 작은 값에서는 양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양영음 해서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웠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 안에서 극값이 단 하나만 존재하고 그 값이 극대값이면 걔가 바로 최대값이다. 따라서 지금은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되는 x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x는 이꼴 2가 정답이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함수 fx는 얘가 열린 구간 0과 무한대에서 증가할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f의 프라임 x라는 놈은 x 빼기 3 플러스 x 제곱분의 k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0부터 무한대에서 얘가 증가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f의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x제곱으로 통분을 해줘 볼까요? x제곱으로 통분을 하면 이렇게 뭐가 됩니까?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x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는 x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요 놈만 양수이면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러면 요 놈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gx라고 했을 때 이 g 프라임 요거를 gx라고 나와볼까요? 그러면 g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빼기 6x가 되는 거고 얘는 3x로 묶어주면 x 빼기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g'x는요 0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놈이 되는데 0일 때가 극대고 2일 때가 극소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바로 x 이꼴 0일 때고 여기가 x는 이꼴 2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뭐예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x는 2에서의 함수값, 즉 극소값이 곧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야? g의 2조차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8 빼기 1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k라는 놈은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k의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81번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이 사건에 대한 불확실 정도를 나타내는 값, 즉 엔트로피 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엔트로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냥 S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때 엔트로피 S가 최대가 되는 P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로그 등장했죠. 그러면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P라는 놈은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S를 P에 대한 함수로 보고요. 이 S가 최대가 되게 하는 P 값을 구해야 되니까 S를 미분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S의 프라임은 마이너스 K는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요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자연 로그 P 플러스 자 P 곱하기 P분의 1이니까 1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놈 미분하면 로그의 1-P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플러스 1-P는 그대로 두시고 요거 미분하면 1-P 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놈은 누구만 남냐 하면 이거 다 없어지고요. 결국은 요거 빼기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 안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결국 마이너스 k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묶어주시면 1-P분의 P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으니까 얘가 이꼴 0 되는 점에서 극대 혹은 극소를 가질 거고요. 얘가 이꼴 0 되는 점은 결국 1-P분의 P가 얼마 되는 점이야? 1 되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결국 P라는 놈은 1-P와 같아야 되고요. 2P가 1이니까 P가 2분의 1에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P가 2분의 1일 때에 요놈의 부호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1-P분의 P는요.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면 이 밑에는 2분의 1보다 큰 값이 되고 얘는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가 1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음수가 되고요. K가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곱해지면 P가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S'은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P가 2분의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 1-P는 2분의 1보다 작아지고요. P는 2분의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돼서 로그의 1보다 큰 값을 넣으면 양수가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K가 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P는 이꼴 2분의 1의 좌우에서 이 S'의 부호가 양영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 그 값이 극대값이면 볼 것도 없이 그놈이 최대값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따라서 S가 최대가 되는 P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지?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 모양의 철판 3장을 구입하여 2장은 원 모양으로 오려 아랫면과 윗면으로 나머지 한 장은 몸통으로 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 모양의 보일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철판은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임의로 정해서 구입할 수 있고 철판의 가격은 1제곱미터당 10,000원이다. 보일러의 부피가 64 세제곱미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철판을 구입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 보일러 원통의 높이를 H라고 하고요. 보일러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일단 윗면과 아랫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판이 요게 2R인 놈이 돼야 되는 거는 알겠죠. 2R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 2장이 필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 2장과 그 다음에 요 옆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가 2파이R이니까 요렇게 생긴 놈 하나가 있어야 돼요. 요가 H고 2파이R이 되는 요러한 철판 한 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넓이는 한 놈은 4R 제곱인데 그 놈이 2장 필요하니까 결국은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넓이는 얼마냐 하면 2파이R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이만큼의 철판이 필요한데 얘가 제곱미터당 10,000원 그랬으니까 요게 1제곱미터랑 물론 요게 R 미터고 요건 H 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 즉 면적 자체가 곱하기 10,000원에서 이게 바로 구입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단위는 10,000원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의 부피가 64 세제곱미터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H가 64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H 대신에 누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야. 파이 R 제곱분의 64를 대입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8R 제곱 플러스 2파이 R 곱하기 파이 R 제곱분의 64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파이하고 파이 지워주시고 여기 R하고 R 하나 지워주시면 8R 제곱 플러스 R분의 R분의 128이네요. 그죠? R분의 128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당연히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그냥 FR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요 놈의 최소값은 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R을 구하면 되고요. 얘는 16배 R 빼기 R 제곱분의 12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R 제곱으로 이렇게 통분을 해주시면 여러분 2의 4승이고 2의 7승이니까 2의 4승으로 묶어주시면 R의 세제곱 되고요. 빼기 2의 7승이니까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얘가 이꼴 0 되는 점에서 극대나 극소를 갖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R제곱은 항상 0보다 큰 놈이고요. 따라서 0이 되려면 얘가 0 돼야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하면 R 빼기 2에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실수 R 값을 구해낼 수가 없고요. R이 2인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R이 2가 되면은 얘가 F'R이 0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R이 2보다 작으면 얘는 무슨 수가 됩니까? 음수. R이 2보다 크면 얘는 양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R은 2의 좌우에서 부호가 0, 양으로 바뀌니까 극소값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R이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는 오로지 극소값 하나를 갖게 되고요. 결국 그놈이 곧 최소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F의 2가 바로 구입비용의 최소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F의 2를 구해주시면 48에 32가 되고요. 플러스 64가 돼서 무려 96만 원이 보일러를 만드는데 그 철판을 구입하는 최소 비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요건 이제 응용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만 할 수 있다라면 그 다음부터 미분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죠. 뭐 모든 응용 문제들이 다 그렇지만 됐죠? 그 다음 583번 그림과 같이 지점 P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습니다.
두 직선도로 PA, PB에서 각각 16km, 2km 떨어진 마을을 지나고 두 직선도로를 연결하는 새 직선도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 B를 건설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새 직선도로와 도로 PA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네요. 새 직선도로의 길이가 최소이기 위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있죠. 요 놈이 PA 도로와 평행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요 놈은 PB 도로와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 건설되는 도로 AB 있죠. 네. 이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세타의 값을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가 16이라면요. 요 길이를 편의상 X라고 두도록 하고요. 요 길이를 편의상 Y라고 두도록 하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평행하니까 여기가 세타면 당연히 여기도 세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X분의 16은 요 삼각형에서 본다라면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X분의 16은 사인 세타와 똑같기 때문에 X라는 놈은 16의 코시컨트 세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 세타분의 16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렇게 따지면 y분의 2라는 놈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결국 y라는 놈은 16배 시컨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배가 아니라 2배죠. 미쳤구나. 여기가 2배 시컨트 세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PA의 길이라는 것, 도로의 길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가 되는 거니까 얘는 16배의 코시컨트 세타 플러스 2배의 시컨트 세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놈을 그냥 세타에 대한 함수 f 세타로 보는 겁니다. 됐지? 네. 그러면 이 세타라는 놈은 당연히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놈을 미분해 보면 되는 거죠. f 프라임 세타는 자, 코시컨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인 거 알고 있고요. 시컨트 미분하면 그냥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놈을 다시 보기 위해서 요놈은 마이너스 16배 간단하게 쓸게요. 사인분의 1이고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고요. 플러스 2배 얘는 코사인분의 1이고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얘가 이퀄 0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얘가 0 된다는 걸 정리하면 결국 2배의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이 요놈이 일로 넘어오면 16배의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이 되는 걸 의미하고요. 요렇게 나눠주시면 8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세타의 크기가 예각이라고 했으므로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각이니까 사인도 코사인도 0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변을 코사인으로 한번 나눠주고 양변에 사인 제곱을 곱해주시면 코사인 세제곱분의 사인의 세제곱이 얼마? 8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놈이 결국 누구냐 하면 탄젠트의 세제곱 세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실수 범위에서는 2밖에 못 찾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해봤자. 그치? 그런데 이 탄젠트 세타가 2가 될 때가 얘가 최소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쵸? 그런데 그거 최소인 거 물론 여기서 얘가 0 되는 값이 탄젠트 세타는 이꼴 2밖에 없고 그 값이 곧 최소값이 아니면 이 문제가 안 나왔을 테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는 2다 라고 해도 맞기는 맞습니다. 정황상. 그렇죠? 그렇지만 얘가 최소가 되는 건 찾아야죠. 그치? 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 요거 그냥 통분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f의 프라임 세타라는 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코사인과 사인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 2까지 앞으로 묶어내 주시면 누구만 남아요? 요놈은 사인 세제곱 빼기 8배의 코사인 세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놈을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요. 얘는 SC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분해.
2는 그대로 두시고 요놈은 S 빼기 2C가 되고 얘는 S의 제곱 플러스 2SC 플러스 4C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타가 예각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이쪽은 그냥 양수죠. 요놈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니까 결국 F' 세타의 부호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맞죠? 그러면 S와 2배 코사인, 즉 사인의 그래프와 2배 코사인의 그래프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2배 코사인이래 봤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잘못 그렸네요. 그죠? 얘를 더 밑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2배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놈을 이렇게 더 밑으로 그린 다음에 2배 코사인 S를 이렇게 그린다면 사인은 그냥 이렇게 생기는 이런 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로 탄젠트 세타가 2가 되는 놈인데 보시다시피 S 빼기 2시기 때문에 요거보다 작은 쪽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2배 코사인이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2가 되는 여기 세타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커지면 보시다시피 사인이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F의 프라임 세타의 부호가 탄젠트 세타가 2가 되는 세타 값의 좌우에서 0,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극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0부터 2분의 파이 구간에서 얘가 극값을 하나만 갖고 그 극값이 극소값이기 때문에 걔가 결국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은 2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응용 문제들은요.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대부분의 이 최대 최소 응용 문제들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는 극값을 하나밖에 안 갖는 경우밖에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놈이 극대이자 최대인지 혹은 극소이자 최소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남으면 확인하는 게 좋고요. 시간이 없다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런 거 확인하지 말고 탄젠 세타는 2 그래도 답은 낮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험 보는 요령이고요. 공부할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공부할 때는 전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지?